반갑습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그 대종경에 등장하는 예, 법문이죠. 대종경 인도품 18장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견을 가지고 이것을 그 경우에 맞춰서 그 설법을 하세요. 이 고락에 대한 법문에 근거한 설법이 하나, 오늘 하나 더 할 거예요. 컨디션 좋으면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요 교재 362쪽, 362쪽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돼지의 생활에서 발견하신 한 좋은 경전,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건 약간 돼지라고 안 돼 있고요. 도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야지. 근데 제가 이거 이름을 돼지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서를 읽을 때 돼지 나오면 도야지예요. 도야지. 도야지를 축약하면 돼지가 되나요? 도야지, 돼지? 안 되는데? 이건 그 법설인데 여기를 보면 이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을 설명해서 보면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돼요?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그냥 고에서 고로 계속 이어지는 고가 될는지 이게 고가 변해서 낙이 이제 고가 변해서 낙이 된가 될는지 현재 내가 좋은 낙을 받고 있어도 그 낙이 영원한 계속 낙이 이어지는 낙이 될는지 아니면 낙이 변해서 고가 될는지 생각해 봐라. 요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대종사님이 돼지의 생활하는 걸 보시고 하신 설법이 있어요. 요 내용이 대종경 인도품 27장에 나와요. 근데 이 대종경 인도품 27장에 나오는 법설의 육성법문, 처음 기록됐던 이게, 처음 기록된 법문이죠. 이 법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법설로,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을 정전에 고락에 대한 법문의 고락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두시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정전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종사주께 없어. 종사는 대종사님이시죠? 익산 금강원 아시죠? 총구에 가면 금강원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당신인 게 단독으로 집이 한 채가 처음 있는 곳이 바로 금강원입니다. 옛날에는 다 함께 살고 그랬던 것이죠. 금강원에 개업실 때 하루는 여러 무리, 그러니까 도중, 이게 회중 무리들로 더불어 정원을 거니시다가, 그럼 이 총부 어딘가를 거느시는 거죠. 정원이라고 하면. 이게 둬야지. 기르는 목장가에 다다르시니, 이 목장가라고 했어요. 이거 하면은 우리가 큰 목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돼지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있는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 목장 안에는 회무소, 이게 서무부예요. 서무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와 그 옆 판장, 널판지 이렇게 놓고 옆에 이제 있는 거죠. 하나를 이게 거리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농업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회무소, 사무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하고 농업부에서 기르는 돼지 2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총부 부서예요. 지금으로 농업부는 지금 산업부, 지금은 재정산업부라고 하죠. 산업부로 바뀌는 거 사무부라면 지금 총무부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회무소 돼지는 전날에 볼 때와 같이 살이 쪄서 번들번들하되 웬일인지 농업부 돼지는 이 수일 사이에 끔찍하게도 여의 없는지라 대종사님께서 종사주께 없어 이것을 보시고 왜 이 돼지가 이같이 여의었을까 하시며 좌우에 모시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으셨다. 이동환, 그러니까 농업부 책임자실 거예요. 이동환이 여쭙기를 그게 다름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금년 여름에 모맥, 밀과 보리, 아마 보리일 거예요. 모맥을 수확한 후 간수를 잘못하여 비에 맞춰 썩혔으므로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서 그닐 가까운 시일에 그 묘맥을 삶아 저 돼지에게 주었더니 아무리 비 맞은 썩은 곡식일 망정 그래도 그것이 진곡, 이게 곡식이란 거죠. 진곡인 이상 저 돼지에게는 아주 팔줌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먹을 동안은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었고 살이 곧 무럭무럭 부어오르는 것 같더니 한 수일 전부터 그것이 다 떨어지고 보릿결을 삶아주기 시작하였사온데 그동안 습관들인 입맛을 졸지에 굳히지 못하여 근일에 지금 도무지 사료를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살이 자꾸 내려집니다. 하거늘 종사주 그 말을 들으시옵고 좌우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곧 경전이다. 대운사님 경전 이 말할 때 현실 경전, 상경전 말하는 거죠. 이런 법문이 참 많으세요. 지금 우리로 따르면 감각감상 같은 것이죠. 제군들은 이것을 그저 돼지하는 짓거리로만 알아서 심상히 볼 터지만은 나는 이것을 곧 경전으로 본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것이 허다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한 예를 들어 말하면 부하던 자가 졸지에 가난해져서 그 전에 먹던 좋은 음식과 이거 참 중요해요. 부자가 졸지에 가난해져가지고 그 전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랬다는 거죠. 음식과 그 전에 입던 좋은 의복은 일시에 끊어지고 오직 추반 악식 이게 막 거친 음식이죠. 악식과 남루페이 이게 그 남루한 옷들로 세상을 지내게 된 때 그 비애와 고통이야말로 참으로 어떠하겠는가. 부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해지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는 존귀한 위, 높은 위, 이게 그러니 있던 자가 졸지에 그 이유가 떨어져서 그 전에 쓰던 모든 권리와 그 전에 받던 모든 대우가 일시에 끊어지고 다만 한계의 무권리, 무자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존재로 세상을 지낼 때 그 비애와 고통이야말로 참으로 어떠하겠느냐? 차라리 본래부터 가난하고 천한 생활을 하였다면, 이게 처음부터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인내라든지 하여간 빈천과 대항하는 힘,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도 이 대항하는 힘과 그 속에서도 안분하는 태도라도 좀 더 있을 것이 아닌가. 참 과연 고통하여도 부귀자로서 졸지에 빈천자가 되는 고통에 더함이 없을 것이며 심빈천자로서는 부빈천자가 몹시도 부러울 것이 사실이니라. 이게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면은 옛날부터 가난한데 잘 적응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다 이거죠. 그러나 이 돼지가 그 밀죽을 먹을 때 다만 그 맛있는 것만 알았을 뿐이요. 그 맛있는 밀죽이 도리어 저 세상에 고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을 것이며 저 부귀자가 그 부귀를 누릴 때 다만 부귀 안락한 것만 알았을 뿐이요. 안락을 주던 부귀가 도리어 저에게 비애를 던져줄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이 고로 이게 변하는 그것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로 그것을 받을 때는 잔뜩 자만하고 방종해져서 어느 때든지 그것이 계속될 듯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하고
않는 권리가 저에게 있지 않고 각각 메인 곳에 있나니 설명합니다. 돼지의 밀죽은 그 권리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부귀는 그 권리가 운명에 있는지라 어찌 저의 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저의 안분이 되지 못하여 저 돼지와 같이 빼빼 마르며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점점 타락하고 구렁으로 떨어지고 마나니라. 그런 거로 자고로 옛날부터 성형군자가 모든 이 인간 부귀를 초기와 같이 풀강아지죠. 풀로 만든 그게 지금 말하면 허수아비 같은 거죠. 같이 경시하셨느니라.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쁠 것도 없었으며 이게 중요하죠. 부귀가 온다고도 그다지 기쁠 것도 없으며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 않으셨나니라. 옛날에 예를 들은 거예요. 황제 순임금은 밥 갈고 질그릇 굽는 처녀를 하던 백성으로서 천자위의 추대를 받았으나 거기에 별로 의외의 특별한 감이 없었고 석가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마다하시고 유성출가를 하셨나니 과연 이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강렬하였는가. 그런즉 제군도 도를 뜻하고 성애를 배우려거든 그 돼지가 밀죽에 끌리듯이 우선 편하고 즐겁고 우선 이롭고 이로움이 있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 모든 굴현 이게 소굴 부귀 권세의 경계 이런 뜻이랍니다. 굴현을 삼가 피할지며 서로 부귀한 형편에 그러한 경우를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 조심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타락하지 말라. 그리하면 참으로 이게 나옵니다. 영원한 안락. 이건 영원한 안락은 영원한 고락이죠. 영원한 명리,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서로 부득이한 형편에 그런 경우를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 조심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타락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그 고락이 변한다고잖아요. 고락이. 이게 당장 그 편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더 힘든 고가 되기도 하고, 고를 잘 견뎌내고 잘 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이 돼지 그것에 관계돼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법설이 금강원에서 대종사님께서 거닐다가 정원이라고 하는데 어딜까요? 총부 어딜까요가? 돼지가 있었던 곳이 어딜까? 그러면 그 당대 금강원 지어져 있었고 금강원이 지어졌을 때 총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가 이 법설이 1900원기 15년 1930년이에요. 음력 8월이니까 한 9월 더위가 좀 지나고 난 때 정도의 법설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지금 영춘원 종법실 지금 종법실로 돼 있죠. 영춘원 그리고 약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회당 이 정도 건물 그 일대 어딘가에 돼지막 이 두간대가 있어서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설법이 있다. 근데 이 설법은 고락에 대한 돼지를 사례로 한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그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만일 돼지를 우리에게 대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돼지라고 보지 말고 나인데 갑자기 나한테 좋은 환경이 어느 때에 나한테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계속 왔어요. 만일 합시다. 좋은 상황으로 계속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럴 때는 어쩔 것인가? 좋은 낙의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고우 상황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고와 낙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거기에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상황에 그대로 빠져서 그냥 어, 살면 그게 상황이 좀만 안 좋아지면 그게 몇 배로 더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좋은 상황을 계속 좋은 상황으로 만들고 어떻게 되면 나쁜 상황이 좀 생기는데 계속 나빠져서 더 나쁜 상황으로 더 굳어져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운사님의 예화예요. 요게 어디 나와요? 지금 현재 대종경 인도품 27장. 지금 대종경 인도 27장은 지금 제가 읽은 그 법설보다는 좀 더 간소화돼 있죠. 27장 여기 있네요. 27장이 그래도 그 주지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떠한 고라도 낙을 삼을 줄 아는 자는 행복자니라. 이 법설도 보면 우리가 그 고락에 대한 법문 중에서 이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와 관련된 법설이에요. 이게 지금 요 법설도 지금 대종경 신성품 16장과 연동되어 있는 즉 16장이 정선되어 있는 이게 골라서 이렇게 어느 부분 위주로 실려 있는 법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7장 18년 지금은 원기라고 하죠. 원기 15를 더하면 몇이죠? 1933년 9월 26일 예외에 종사중계 대종사님께서 법좌에 출석하여 가라사대 오늘은 내가 고락을 가지고 말하리라. 여기 딱 나오죠. 고락.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정석현이가 와서 말하기를 저는 어떠한 고통과 근심을 느끼다가도 사은전에 신고를 드리고 나면 지금 대종경은 이게 법신불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은전이든 처음에 사은전이죠. 이게 법신불전은 사은이에요. 사은과 법신불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은전에 신고를 드리고 나면 자연히 마음이 편하여지고 근심이 없어지며 환희심이 나서 매일 신고 드리는 낙과 재미로 산다 하니 대인사님 다음 말이 재밌어요. 사실로 사은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거니와 무조건 잘했다고 기도드린다고 잘했다고 하지 않고 이 원리를 알고 하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석현이로서는 곧 고 중에서 낙을 발견한 일이니라. 고 속에서 낙을 발견한 일이다. 이렇게 신고 올리는 데 재미를 붙이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은 적고 만일 고가 많다면 살아갈 때 재미가 없을 것이며 지금 어떠세요? 살아가는데 낙은 적고 고가 많나요? 그럼 살아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세상이란 그것이 곧 고이다. 그러니까 고해를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재미가 없는 세상이 고해요. 고우 세상. 고다 이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상당히 사실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으면 고다. 그리고 혹 남보기에 고통스럽게 보이나 당사자로서는 아주 진진한 이렇게
끝이 안 나는, 울겨나는 그런 낙을 수용하는 사람도 또한 있나니, 실례를 들어 말하면 예를 들으신 거죠. 내가 이전에 변산에 있을 때, 변사님이 우리가 제법, 동네 제법상 시절이죠. 변사님 변산에 계실 때, 저 문정규 나오죠. 문정규는 늙은 몸으로 그 산중 험로에 들어와서, 이게 전주에서 변산까지 오시는 거예요.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건만은 나 하나 만나보려는 재미로 그 모든 고생됨을 잊어버리고 오직 즐거워만 하였고, 또 김남천 친구죠. 문정규와 친구죠. 김남천으로 말하더라도 그 늙은 사람이 변산 초당에서 줄포 시장까지 쌀을 팔려 다니자면 험상 굴곡에 고생이 막심하였으되, 또한 나를 시범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였으니 그는 곧 고중에서 낙을 받은 사람이니라. 지금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쌀을 지게로 사가지고 넘어오고 해서 그랬던 분이신 거죠. 자, 또 영광의 최초 팔구인으로 말하더라도 왜 이때 팔구인이라 했냐면요. 실제로 정산종사님이 와서 구인이 되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님은 방어공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예, 법인성사, 예, 법인기도 때 참석해서 이 기간을 팔구인이라고 하셨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구인제자, 구인하자는데 옛날에는 다 팔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팔귀노서 말하더라도 나 하나 만난 것을 재미로 하는 머리에 다 자기 집에서는 노동일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엄동설 안에 해수지, 그러니까 간석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막아서 논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을 들어가며 그 막심한 고생을 하였지만은 조금치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이 모든 고생을 낙으로서 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불평이 많았으되 또한 즐거이 감수 복종하였나니, 그때 그 사람들을 말하면 남보기에는 못당할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실은 각각 가슴속에 심락이 있었던 거로 천상락을 수용하였나니라. 청산락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심락이 있으면 천상락이라는 거예요. 인간락 속에서 이렇게 심락이 있으면 천상락이라는 거죠. 인간락이 천상락으로 변하는 거죠. 이번에는 창건이를 데리고 경성 가서 사산 오창건 선지를 데리고 경성에 가서 그 하는 약을 본즉 과연 본래의 참 주인 같으며 실로 알뜰한 동지라는 감상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경성에서 어떤 그 공사도 하고 그런 걸 보고요. 이전 영광에서 방언광 공사할 때와 조금 더 틀림없이 종일 쉴 틈도 없이 그 노동을 하면서도 늙은 사람이 기운이 펄펄하며 항상 희색이 만연하여 밤으로도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들어오기에 그 연유를 부른즉, 첫째, 경성에 우리 지구를 건축하는 일이 재미가 나며, 그러니까 이때가 1934년이니까 지금 그 도남동해관, 경성지부 도남동해관을 지을 때죠. 그러니까 이때 이걸 짓는데 재미가 있고, 둘째로는 예상 외에 자기가 와서 조력하게 된 것이 또한 재미가 커서 밤에 잠을 잘 아니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 고된 일을 죽을 병을 치면서도 그 고는 있고 즐거움을 금치 못하는 일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그 마음의 즐거움, 심락이 들어있는 연고요. 또한 고를 낙으로 만들 줄 아는 연고이니 그 지경에 간 사람은 참 행복자이니라. 여등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을 받아 어떠한 천신만고가 당할지라도 고를 낙으로 만들어 같은 생활, 같은 노력을 찐데 고는 버리고 낙만 수용함이 좋다 하시더라. 이 법설입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면 대종사님 그 계속 표현을 보면 고와 낙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질 않아요. 그렇죠? 어느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은 고고, 어느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건 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심락을 누릴 수 있냐. 이게 일단 더 중요한 요소로 돼 있어요. 객관적 조건도 있죠. 근데 객관적 조건만 가지고는 그게 고가 되고 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에서 낙을 만들 줄 알아라. 그 나오죠. 심락을 만들어. 그건 뭐예요? 그 일에 자기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지점에 참 우리가 참 고민할 일이구만. 우리가 교육 생활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아. 의미도 있어. 그런 것이 숙제입니다. 요 고락에 대한 본문에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돼지보다 좋다고 처음에 좋은 거라고 꼴깍꼴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걸 받아들이기 싫으면 말어라. 그게 좋은 것은 다 하는 날이 있어서 훨씬 힘들어진다. 좋다고 마냥 좋아하지 말고 좀 상황이 나빠졌다고 거기에 나쁘다고 막 중리산이 하지 말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법설 뭐 대은사님 법설이잖아요. 요 두 법설 이거 지금 대종경에 나옵니다. 요것은 정전의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같이 펴놓고 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락에 대한 법문을 놓고 이 법문을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그리고 교문은 이 두 법설을 교도님한테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정전의 고락에 대한 법문을 항상 그게 구조적으로 딱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치는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 신뢰를 돼지의 그 사료 그걸 신뢰를 들여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요와 관련된 이게 정당한 고락이라면 재미를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재미있게. 그걸 하는 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교육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찔려요. 어떨 땐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 재미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고락에 대한 본문에서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두 본문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